예, 금융위원장님, 금융개혁 홍보 관련해서 제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고,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융개혁 홍보 광고하기로 2015년 10월 달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튼 홍보를 국정과제니까, 사대국정과제니까. 그리고 나서 금융위가 2015년 11월에 위원회 차원에서 광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리고 상영을 11월 중순에 하기로 해서 광고 제작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도 없이 수의 계약을 했고, 금융위 예산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돈을 모아다가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맞죠? 네. 같이 분담해서. 그리고 11월 금융위에서 이제 1차는 핀테크 관련 영상, 2차는 금융개혁 종합으로 해서 2개의 광고를 하기로 하셨어요. 맞죠?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건 미리 편수를 정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1차는 제작을 이제 B사에, 2차는 C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 몇 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월 12일 날 오전에 1차 광고는 B사가, 2차 광고는 C사가 만든 데모 영상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금융위에서 했고, 오후에는 청와대에 가서 시사회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두 편이란 거는 1편과 2편 두 가지를 한 거지, 2편에 2개, 1편에 2개, 2개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를 그렇죠.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1차 광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2차 광고는 C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예, 나중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마치 2개의 데모 영상을 놓고 비교해서 했다라는 말씀처럼 한 거는 두 편에 각각 다른 영화 동영상이고 전혀 그렇죠. 비교해서 주제가 다른 동영상. 예, 비교해서 저거를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차 광고는 청와대가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1차를 했던 B사에 대게 제작을 의해서 다시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위원장 제가 오늘 오전에 금융위 쪽에 분에게 확인을 했는데, 금융위에서 파견 나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이수영 행정관이 안종범 수석이 C사와 거래하지 마라, 거기서 만든 거는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C사를 거부한 이유가, 이 C사는 차은택 씨 아프리카 픽처스가 인수하려고 했던 광고회사가 있었는데 그 광고회사를 뺏겼어요. C사에. 그래서 그 C사에게 보복성으로 광고를 주기 싫어했고, 그리고 그 뺏겼던 광고회사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벌였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없던 3차 클라우딩 펀딩 광고를 하기로 했고, 그 광고를 차은택 씨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맡긴 부분도 해명을 하실 때 금융위에서 여러 차례 담당자가 말을 바꿔가며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담당자 말고 더 윗선에서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는 또 다른 해명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픽처스에게 3차 클라우드 펀딩 광고 맡긴 부분은 이거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지시하거나 요청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도 저도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그 홍보팀을 불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때 3차를 만들려고 했을 때 클라우드 펀딩 편에서 그 전에 첫 번째 핀테크 편을 만드는 회사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예, 그 회사에서 제작 능력, 다시 한번 제가 여력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1차, 2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C사화하지 말라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C사가 만든 두 번째 편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했고, 그 이유가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차은택 씨의 개인 회사였고, 그 회사가 3차 광고를 맡은 부분에 대해선 여러모로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작 국감 때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할 때마다 말씀이 바뀌고 해명이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은폐하고 부인하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차은택 씨, 최순실 씨, 미르재단 다 계속 지금 큰 건에 엮여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여기 계시는 분, 우리 기관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공무원을 신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국가에 기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꾸 말이 달라지고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못 믿는 것처럼 저도 와서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을 이제 못 믿겠어요. 국감 때 설명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자꾸 다른 사실관계가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추후에라도 좀 더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해명을 간단히 하나 하자면, 만약에 3편의 크라우드 펀딩의 것을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데를 주고자 했다면, 저희가 첫 번째 편을 만든 회사에다가 왜 먼저 하겠느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1편을 만드는 회사한테 3편을 하겠느냐라고. 네, 위원장님, 지금 그 설명이요. 예. 지금 제가 듣는 세 번째 설명이고요. 1차 설명과 2차 설명, 해명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저희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입으로는 일관되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진과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분과 또 위원장님이 다 말씀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 신뢰를 할 수 없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무슨 질의는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이따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 협의 등이 이제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업무 추진부는 한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건 권익위가 숫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원장님 그 청탁금지법 해외 홍보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지금 해외 홍보할 게 아니라 국내부터 제대로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외 홍보는 국내 자료 그냥 해외 공간들에게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CPI 지수의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기관들에게 그런 거 한다는 건데 물론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시고 국내 홍보에 더 줄여가시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예, 최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최원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어서 예산 관련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중복된 것은 제외를 하고요. 보훈처장님, 지난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종 워크숍을 하면서 기념품을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기념품 종류를 보면은 수건, 양말, 보조 배터리, USB, 방한 장갑, 산단 우산, 샴푸 세트, 보온병 이래요. 예. 근데 이 기념품을 그 참석자 숫자에 비해서 많게는 2배 넘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아마 참석자들한테 나눠주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살림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작지만은 예산 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위원장님께 또 제안 드리는데요. 예.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상담원의 일반 상담은 건당 3,500원, 그다음에 피해 처리 상담권은 건당 7,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보수를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원 중에도 전담으로 상담만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평균 월 한 98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었더니 이제 좀 고정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이 상담료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작부터 이 상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얘기가 돼 있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인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올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내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CP 예. 프로그램 그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이게 공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제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이 등급을 잘 받으면은 직권조사 등 그런 면제 혜택이 있죠. 예. 예. 근데 저는 이 등급 평가하는 비용이 지금 예산에서 나가는데 이건 기업들이 등급을 잘 받으면 자신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직접 자신들이 평가 비용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평가 비용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한번 이 부분은 잠깐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CCM이나 이런 인정제도하고 달라가지고 CP는 이제 조금 그 기업들이 등급 평가 자체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돈을 기업이 부담하고 하락하면 아마 이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센티브도 주면서 비용까지 지급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초기에는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CP 이거 제도 도입한 지 꽤 지났어요. 예. 상당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평가 비용은 당연히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은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